그런가 하면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김기현 대표를 힘들게 했었던 마지막까지 대통령실을 고발 조치까지 했었던 안철수 후보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. 김기현 대표가 잘 모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그 장면 흥미롭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됐습니까? 웃으시죠 좀. 웃으시죠. 예. 저는 눈이 안 보이도록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신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한 식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안 대표님 잘 모시고 힘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내 경선이니까요. 네. 아까 어떤 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저한테는 재충전한 시간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야, 일단은 이 정치라는 게 이래야죠. 피 튀기게 싸우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당내 경선은 또 화합하는 모습을 안철수 후보도 보여준 겁니다. 김기현 대표가 당직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두 후보 모두 다 대표와 이제 안철수 의원 모두 다 화합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.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시선 차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볼게요. 들어보시죠. 안철수 의원께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합류를 하고 또 대표 선거에서도 상당 부분 선전을 하셨거든요.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또 자기의 길이 있겠죠. 근데 사실 뭐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문제겠죠. 함께 갈 수 없다. 미리 선을 그어놓고 가는 건 아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성된 새 지도부의 사명은 뭐냐. 내년 총선입니다. 계속 비윤 친윤으로 갈라져 싸운다면 우리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. 다 같이 당의 하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수영 교수님, 최고위원들 간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. 사실 안고 가자. 화합해. 대선에서도 공이 있다. 갑자기 친윤계 말이 싹 바뀌어요. 정체성이 애매한 분 같은데. 처음엔 그랬거든요. 대표 때는. 우리 쪽 아닌 것 같은데. 이러다가 이제는 안철수 뭐 선거 경험도 많고 함께할 분. 이러는데 유독 이준석 전 대표 내지 이준석 계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갈립니다. 조수진 최고도 최근에 다 같이 가겠다. 쟤만 빼고.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준석은 자기 길을 가겠죠.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. 라고 얘기했어요.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된다. 총선 앞두고 같이 가자라는 의미를 밝혔고. 왜 이렇게 달라요? 사실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맞죠.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의 말처럼 다 안고 가는 게 맞죠. 그리고 이제 미리 예단해서 선을 긋는 건 옳지 않다. 그게 이제 정치적인 대의인 건 맞죠.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가 과연 정치라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만들었거든요. 정치를 과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?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라는 일종의 직업, 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. 이준석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죠? 내가 닭이냐, 내가 달걀이냐, 왜 품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 이준석 대표 자체가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보낸다면 이쪽에서도 과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두 분의 말이 저는 다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대의상으로는 이준석 대표 혹은 그 계열의 사람들을 함께 가야 되지만 과연 그들이 진짜 원하는가, 함께 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밀었던 천하용인이 모두 다 낙선한 것과 관련해서 천하용인 후보들이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
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서 뭐 살짝 논란이 있는 와중에 친윤계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한 5, 6년 완전 패족같이 살다가 지금 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자기 그릇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. 나와 대통령 중 누구 잘못인지 꼭 따지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유상범 의원이 검찰이 조만간 이준석 부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준석 전 대표.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. 삐딱해진다. 그러니까 지금도 전당대회 결과를 냉정하게 본인 잘 하는 것처럼 이 연산식에 넣어서 잘 계산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. 예를 들어서 뭐 그 천하용인 후보들이 낙선된 것과 관련해서 그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.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. 선거라는 거는 내가 인지도가 낮은 상태든 높은 상태든 어떻게 해서든 그 한 표 한 표 감동적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표를 구하는 행위잖아요. 그러면 인지도가 낮던 뭐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. 안 되는 거는 그걸 받아들여야죠. 그래서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 여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. 저는 이준석 대표 계열의 사람들 뭐 품니 안 품니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공은 그쪽에 가 있다고 봅니다. 당 지도부 내지는 당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얼만큼 노력해서 그러면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제도권에 진입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 당 속에서 어떻게 착근을 해서 당원들의 신뢰를 또다시 회복하느냐 이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숙제지 당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배척하느냐 아니면 뭐 안고 간다고 하다가 내가 달걀이냐 소리 들을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요. 본인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처신을 보면서 처신을 결정하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리고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게 어떤 방식을 통하는 건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.